중국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이분과 함께 현재 상황 체크해보도록 하죠.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에 말씀하실 때 9.97% 하락했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때 제가 생각보다는 덜 떨어진 것 같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타격이 컸었는데 지난주도 사실 많은 분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9%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언제쯤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거의 다 왔습니다. 네, 거의 다 왔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하락이 가장 좀 시장 참여자분들한테 무서웠다라고 할 그랬죠. 정도로 장 후반에 막판에 좀 나오면서 더 그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공교롭게도 지난주 금요일이 중국의 지수 선물 만기였습니다. 네. 일단은 지수 선물 만기가 돌아오게 되면은 파생 상품의 포지션상 뭐 여러 가지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담보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작년 8월 달에 2,800선에서 나왔었던 그 대주주의 주식담보 물량 자체가 마진콜에 좀 걸렸습니다. 마진콜에 걸렸던 의미 자체가 물량이 대략 5천억 위안 정도 추정이 되고요. 만약 2,800선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때 들어가선 담보대출 물량이 좀 더 쏟아질 수도 있는 현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팩트를 봤을 때는 지금 입장에서는 당분간 상해 증시가 반등이 어렵다라고 반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그나마 상해 지수가 조금씩은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 약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증거 자체는 일단 오늘은 마진콜 자체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중국 관련 뉴스를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극과 극 어떻게 보면 극단에 가 있는 뉴스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더 빠진다 보면 2,400선까지 열려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2,400선까지 열려 있다는 뉴스를 봤을 때 지금 제 화면 좀 보시면 좀 차트를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2,400선 자체가 2014년도 10월 부근에 있었던 지지대 물량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부분까지는 우리가 밀릴 수 있다라고 기술적인 부분은 충분히 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예. 일단은 작년 8월 달에 가장 급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 8월 입장에서 주식담보대출 여부에 마진콜 여부가 지금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다행히 지난주 금요일을 필두로 해서 일단은 선물 만기 같은 경우는 끝났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럴 확률이 적고요. 중국 정부의 특성상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 춘절이 다가오고 기타 뭐 양회가 다가오고 2월 달, 3월 달에 큰 이슈가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이나마 어떻게 보면은 부양책을 낼 가능성이 크다. 지난주에 우리가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은 계속 말씀드린 지준율 인하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까지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난주 대형주의 하락의 의미를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기존 CG에 써드리긴 했는데 일단 대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양로기금이라든지 기금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소형 공모펀드를 통한 중소형주 위주의 투자를 감행하겠다라는 지난주 뉴스가 가장 핵심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반대로 봤을 때는 대형주가 미끄러진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난주 네. 증시가 좀 더 안 좋았을 거라고 안 좋았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지금 수준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건 시기의 예측도 시기의 예측이지만은 지금 수준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을 손절을 해야 되느냐라는 판단은 네. 단연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수준에서는 신규 투자, 뭐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 분할 매수하신다면은 일단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중국 시장의 성장성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시청자 입장을 대변해서 좀 까칠하게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좀 이런 급락세 초반에 지난해 6월 혹은 8월에 급락까지는 아닐 것이다라고 했는데 위치상으로 거기까지 현재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중국 증시에 대한 뭐 기대감이나 신뢰감 자체가 많이 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또 내일 이제 중국에서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됩니다. 중국 정부는 7% 고수를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이 6% 후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또 증시에 중국 증시도 그렇고요. 우리 증시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까요? 일단은 뭐 우리 증시나 중국 증시 다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AIIB 네.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관련해서 그 시진핑 주석과 리커처 총리가 어떻게 보면 그 인터뷰라는 내용을 좀 따와 보시면은 네. 리커처 총리가 단놓고 말씀을 하는 거는 6% 후반대, 즉 7% 가까운 경제 성장률을 작년에 이뤄왔다. 뭐 중국에 대한 그 경착륙에 대한 우려라든지 그리고 뭐 위안화 관련해서 일부러 절하를 해서 수출주에 부양하던 의도 자체는 절대 없다. 우리는
아시다시피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일단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 것만큼 일단 내일 발표한 것 같은 경우는 일단 예상치의 6.9% 수준이고요. 네. 만약에 6.5% 정도까지가 이하로 나오게 된다면 즉각적인 부양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존심에 대한 부분, 정책에 대한 신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충분히 그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저도 일선에 매매를 하면서 그런 질문 무수히 받고 있고요. 예. 일단은 아직 지금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지금 수준에서는 손절을 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고 네. 시장 분위기가 좋아질 때까지 분할 매수 혹은 기다리는 단계가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역시 현재 구간에서 손절할 타이밍은 아니고 조금 더 갖고 계시거나 또는 분할 매수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종목 얘기 오랜만에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요즘에 중국 증시가 워낙 급박해서 여기에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종목은 많이 소개를 못 해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좀 해주시죠. 예, 3주 만에 좀 종목을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중해운 항공운수발전이라는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중해운 항공운수발전 과연 어떤 기업인지 함께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그 그림 보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015년도 상반기 매출 구성이라는 좀 그림을 좀 살펴보시면은요. 일단은 64%에 해당하는 부분이 국제 항공 화물 운송 대행, 그리고 27%에 해당하는 부분이 국내 쪽에 해당하는 물류 서비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머지 9% 정도 되는 부분 택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회사가 굉장히 특이한 게 자회사 이름이 중해운 DHL입니다. 네. 예, DHL이라는 DHL. 회사 아시다시피 알죠. 국제 택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작년도에 중해운 항공운수 발전이 그러니까 DHL과 지분 보유를 하면서 중해운 항공운수 발전이 DHL의 지분을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DHL이 택배가 활발을 하면 될수록 거기에 50% 매출은 바로 이 회사에 잡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국제적인 글로벌 택배 서비스 같은 경우는 너무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좀 빼기로 하고요. 네. 그 다음 그림 보시면 말씀드리면 중국 국내 전자상거래 규모인데 아시다시피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 전자상거래 규모는 계속 달성하고 있고 예전에 싱글데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뉴스를 보실 때도 중국 쪽의 해외 직구 시장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2013년에 3조 위안 정도 되는데요. 2016년도 올해 예상치 같은 경우는 그것의 2배인 6조 위안까지 전자상거래 규모를 볼 수 있는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그래프를 봤을 때 이 회사의 핵심 포인트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합자 자회사인 DHL, 중해운 DHL의 수익 기여도가 7.47 위안 정도가 작년에 됐었는데 일단 전년 동기 대비는 12% 증가한 수치고요. 이런 성장세가 유지가 되게 된다면은 앞으로 실적은 안정적으로 될 것으로 역시 전망을 하고 있는 생각을 들고 있고요. 상하이라든지 항저우, 닝보 이런 여러 6대 국제 전자상거래 시범 도시를 중국에 출범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은 지금이 그러면 중해운 항공운수발전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라고까지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일단은 차트 보면서 제가 좀 첨언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지금 대부분의 중국 종목들이 이러다시피 지금 중국 상해 후강통 종목을 봤을 때 핵심은 전저점 부근은 이탈해 있느냐, 이탈해 있지 않느냐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저점 부근 자체가 18 위안 정도라고 러프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음코 작년에 폭락을 대비해서 전저점이 이탈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예전에 2014년도 11월 달에 후강통을 오픈할 때 지수대 그 종목의 가격대 자체가 여기 14 위안 정도가 될 텐데 거기도 역시 가고 있지 않은 상황. 우리가 봤을 때 그만큼 종목을 봤을 때 매기가 어느 정도 살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중소형주 위주일수록 이거 밑으로 가는 아웃사이드 자체가 굉장히 또 크게 떨어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핵심 포인트는 이런 종목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좀 더 주목을 하시면서 작년 후강도 시작 전후의 주가대를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이 두 가지를 확인해보면서 매매를 하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중해 운항공 운수 발전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저희가 준비한 이 중국 얘기는 여기까지긴 합니다만은 평소에 항상 시간이 없어서 좀 바쁘게 끝난 감이 있었고 오늘은 좀 시간이 조금 남은 김에 제가 구체적으로 중국 증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 자존심이 많이 중국 정부에서도 많이 상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떤 부양책에 대해서도 지난해에도 많이 나오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느낌인지 몰라도 그 부양책에 대한 신뢰도. 약발, 네. 신뢰도 이런 게
예전만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뭐 제대로 중국 증시를 많이 끌어올리지도 못하는 것 같고 과연 중국 정부가 어떤 부양책을 현재 가지고 있을지도 궁금해하실 것이고 이것이 실제로 좀 동조화되고 있는 우리 시장에서도 충분히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라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지난주에 뭐 제 자료에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은 일단 유동성을 풀었습니다. 인민은행에서 5천억 위안 규모의 최대 유동성을 풀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중국 증시는 역시 뭐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입장에서 그러면 유동성도 풀었는데 움직이지 않았다면 남은 거는 일단은 지준율 인하밖에 없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아직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한번 화면 다시 보시면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지준율 인하와 같은 궤를 하고 있는 것 자체는 위안화 달러 차트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올라올 때 이게 역의 위안화 달러인데요. 일단 지금 역에서 거래되고 있는 위안화 달러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은 그래도 1월 7일날 급박했던 상황만큼은 가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차트 추세가 어느 정도 꺾이고 있는 추세, 그나마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로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7 위안 정도가 만약에 뚫게 되면은 굉장히 좀 큰 공포의 극만이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네. 어떻게 보면 중국 증시는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아직은 작년 8월 달에 증시 속락에 따른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신뢰의 문제 때문에 똑같은 부양책을 쓸 가능성은 굉장히 적고요. 지금 나머지 한 가지 카드를 일단 아마도 2월 전에 쓰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예상은 같이 들고 있습니다. 예. 참 중국 증시에 대해서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뭐 희망이나 신뢰도는 많이 없어졌고요. 우려감이 크다 보니까 저도 오늘은 좀 공격적으로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